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명희입니다.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68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펜션을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7월 중순쯤이었죠. 아들 강민우와 며느리 송하늘이 저를 위해 펜션 여행을 계획해줬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외로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기분 전환시켜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펜션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사진으로 보니 아주 멋있어 보였습니다. 통나무집 스타일이었고 주변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오후에 출발했습니다. 차로 3시간쯤 걸렸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습니다. 점점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와 산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용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구나. 하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외진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멋있었습니다. 큰 통나무집이었고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차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만 예약했나 봐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비수기라 그런가 봐. 저희가 전체 대관했대요. 저는 좋았습니다. 조용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펜션 주인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니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통나무 벽과 높은 천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벽 난로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주방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긴 복도가 보였습니다. 펜션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공용이고요. 복도 쪽에 방들이 있습니다. 전부 4개 방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 써도 되나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체 대관이니까요. 원하시는 방 쓰시면 됩니다. 그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저쪽 끝에 제일 큰 방이 있어요. 어르신이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래쪽 별채에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거실에 전화번호 적어뒀어요. 그리고 그는 나갔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짐을 들고 복도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양쪽에 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어보니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도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 문은 좀 더 큰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쓸게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제일 큰 방이라고 했던 곳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넓은 방이었습니다. 큰 침대와 소파도 있었고 창문도 컸습니다. 창밖으로 숲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재료로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삼겹살과 야채를 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며느리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줘서.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속이라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주변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적막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신기하다. 저는 그 적막함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웠습니다. 침대가 편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으스스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서 금방 잠들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뒤척였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문 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삐걱. 복도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누군가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겠지. 하지만 이 시간에 왜 복도를 걸을까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다시 잠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발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펜션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복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들이.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문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문 하나가 달랐습니다. 다른 문들은 나무 색깔이었는데 그 문만 빨간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지 마세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그 문은 열면 안 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고양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그 고양이가 말을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는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양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빨간 문 뒤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위험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진실이죠?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의 비밀이죠. 알고 싶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고양이는 빨간 문을 가리켰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열거나 돌아가거나.
그리고 고양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빨간 문을 쳐다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바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아래로 끝없이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특히 그 검은 고양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들과 며느리는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펜션 주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주인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깨서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편했어요. 하지만 새벽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주인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발소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나 며느님이었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주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이 집이 오래되어서 나무가 삐걱거릴 때가 있어요. 그 소리였을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시면 좋을 거예요. 뒤쪽에 숲길이 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산과 나무들이 푸르렀습니다. 멀리서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젯밤 발소리와 꿈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빨간 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샌드위치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았어. 새벽에 복도에서 발소리 들었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푹 잤어요. 며느리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걷는 소리였는데,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우리는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숲길이 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지만 걷기 좋았습니다. 나무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구나.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젯밤 일들이 맴돌았습니다. 1시간쯤 걷다가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거실에서 쉬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며느리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펜션 주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직접 딴 사과예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주인이 사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비큐 어때요? 마당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들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그렇게 할게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바비큐를 했습니다. 고기와 야채를 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어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 때 며느리가 하품을 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서 씻을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곧 갈게. 며느리는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며느리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아들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들이 복도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며느리가 복도 중간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어떤 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문이. 우리는 며느리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복도 중간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문이었습니다. 안이 있었나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다른 문들과 달랐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제 꿈에서 봤던 그 문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방에 가려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 문이 보였어요. 분명 어제는 없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착각 아닐까?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지나다녔는데. 저도 며느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 문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빨간 문에 다가갔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 위험할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꿈에서 고양이가 경고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냥 놔둬요. 무서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주인한테 물어보자. 우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복도에 빨간 문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빨간 문이요. 그건 창고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잠겨 있나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서 손님들이 다칠까 봐 잠가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창고래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빨간색이에요? 다른 문들은 다 나무색인데?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처음에는 못 봤을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못 봤던 거겠지. 피곤해서 일찍 자요.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빨간 문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꿈이 생각났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경고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삐걱삐걱. 복도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림자 같은 것이 빨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는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그림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열린 거죠? 저는 용기를 내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빨간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뭔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들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열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빛. 저는 한 발짝 들어갔습니다. 문 안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벽은 콘크리트였습니다. 펜션의 따뜻한 나무 느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려가야 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한계속 2025년 12월 29일 참을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깊은 곳으로 가는 걸까요? 빛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커졌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이제는 분명히 기계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철문이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넓은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여러 개의 형광등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컴퓨터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과 코드들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펜션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죄송해요. 그냥 호기심에.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저는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올라가시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주인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아래는 제 작업실입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암호화폐요.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거요. 컴퓨터로 계산 작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대충 이해했습니다.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하세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진 곳이 좋아요. 또 시원한 곳이 필요하고요. 산속이 딱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숨기세요?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시끄럽다고. 전기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몰래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주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벽에 누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림자 같은 사람이요.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꿨어요. 빨간 문 꿈을요. 주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꿈이요? 저는 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검은 고양이 이야기까지. 주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진실을 말씀드리죠. 제가 보여드린 건 일부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주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래에는 더 깊은 곳이 있어요. 컴퓨터실 뒤에 또 다른 문이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는데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위험하니까요. 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궁금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부탁이에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떠나실 때까지 조용히 계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꼭 알아내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숨기는 게 뭘까요? 컴퓨터실 뒤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빨간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전등을 가져왔습니다. 철문을 열고 컴퓨터실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들은 여전히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인이 말한 뒤쪽 문을 찾았습니다. 컴퓨터들 사이를 지나 맨 끝까지 갔습니다. 정말로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검은색 철문이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열죠? 번호를 알 수 없는데. 그때 옆 책상에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열리다니. 문을 밀었습니다.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또 다른 계단이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저는 손전등을 켜고 내려갔습니다. 이번 계단은 더 길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습기도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끝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문이었습니다. 오래된 문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넓은 동굴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아주 높았습니다. 바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 동굴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손길이 닿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벽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인 건 큰 수조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유리 수조. 안에는 물이 차 있었고 뭔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식물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생명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젤리처럼 투명했지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빛이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죠?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는 유리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빨강, 파랑, 녹색, 보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불길했습니다. 저는 한 돌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셨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봤습니다. 펜션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학자 같았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잖아요. 더 파고들지 말라고. 이제 숨길 수 없게 됐네요.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정수진입니다. 저는 생물학자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생물학자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체를요. 저는 수조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들이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놀랍죠. 이것들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들었다고요? 여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명의 기원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물이 탄생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죠.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능해요. 하지만 세상에 알릴 수 없어요. 아직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여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이 생명체들은 아직 불안정해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 깊은 산 속에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돕고 있어요. 이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 아닌가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불법이에요. 하지만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 규칙을 넘어서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 연구는 인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면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조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안에 생명체들이 파란 빛을 내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시잖아요. 비밀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건 비밀이어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한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통제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그녀가 달려갔습니다. 한쪽 벽에 있는 컴퓨터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 수조 3번이 파손됐어. 주인도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수조 하나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안에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격리해야 해. 주인이 뭔가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조가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파란 빛을 내며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위험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생명체는 바닥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자가 뭔가 약품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생명체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조 쪽으로 갔습니다. 수조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조 안에 다른 생명체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강해졌습니다.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쇄 반응이야.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수조들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부터 생명체들의 힘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생명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란 빛들이 동굴을 채웠습니다. 아름답지만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대피해야 해. 빨리. 우리는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생명체들이 더 빨랐습니다.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자극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생명체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원을 그리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생명체 하나가 제 발 옆까지 왔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열에 민감해요. 차가우면 활동이 느려져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온도를 낮춰야 해요. 저 스위치를 누르면 냉각 시스템이 작동해요. 하지만 스위치는 저 반대편 벽에 있었습니다. 생명체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여자가 말렸습니다. 위험해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짝씩 생명체들을 피해서 거의 다 갔습니다. 스위치가 코앞이었습니다. 그때 생명체 하나가 그의 다리에 닿았습니다. 주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저는 생각 없이 달려갔습니다. 주인에게로 생명체들을 밀치며 차가운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스위치로 갔습니다. 누르렀습니다. 웅하는 소리와 함께 찬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생명체들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빛도 약해졌습니다. 점점 더 마침내 멈췄습니다. 바닥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여자가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저도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려요. 우리는 서둘러 문으로 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겨우 컴퓨터실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잠시 쉬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더 올라가야 해요. 우리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펜션 복도로 나왔습니다. 빨간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모두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걸 폐기해야 해요. 더 이상 연구를 계속할 수 없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저는 체포될 거고, 이 연구도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다시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쪽을 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나왔는데 어머님이 안 계셔서.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경찰차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펜션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누구 계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주인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불법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정수진 씨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불법 생명 실험 혐의로. 여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이 주인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죠? 주인도 체포되었습니다. 나머지 경찰관들이 펜션 안을 수색했습니다. 빨간 문을 발견했습니다. 열고 내려갔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래에 뭔가 있습니다. 위험한 것들이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곧 더 많은 차들이 도착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전문가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빨간 문, 지하 연구실, 이상한 생명체들, 사고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무서웠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진술하러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명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불법 생명 실험 적발. 산속 펜션에서 충격적인 실험 진행. 여자 과학자와 펜션 주인 구속.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무서운 일이다. 다행히 발각됐다.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저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서계속 2025년 12월 29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몇 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제가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지하 연구실, 이상한 생명체들, 그리고 사고.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얼마나 위험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우 위험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해칠 수도 있었고요. 여자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재판은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증언했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만약 외부로 유출됐다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끔찍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여자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인은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파란 빛을 내는 생명체들, 깨지는 수조들, 차가운 느낌.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고양이와 똑같았습니다. 고양이는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따라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양이는 골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고양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가끔 뒤돌아보며 제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어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이는 벤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도 멈춰 섰습니다. 고양이가 벤치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양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로 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한 것처럼. 당신은 누구죠? 저는 물었습니다.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내자입니다. 당신을 진실로 이끄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고양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 과학자, 정수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고양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녀 뒤에 조직이 있어요. 더 큰 조직이요. 그들은 여러 곳에서 비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펜션은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고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국에 여러 곳이 있어요. 모두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말하는 거죠?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에요. 어떻게 막아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요. 당신은 용기가 있어요. 그날 밤 지하에서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생명체들 사이를 뚫고 주인을 구한 일을.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그 용기가 필요해요. 이 조직을 막으려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도와줄 거고요. 저는 고양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고양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고양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결정하세요. 도울 건가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울게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내일 다시 만나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그리고 고양이는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다시 공원에 갔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함께 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명희 씨. 제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저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앉았습니다. 고양이는 벤치 아래로 갔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 소속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국정원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이 조직을 오랫동안 추적해왔어요. 하지만 증거를 찾기 어려웠죠. 당신이 발견한 펜션 사건이 큰 단서가 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조직이 정확히 뭐 하는 곳인가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불법 생명 실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생물 무기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위험한 것들이죠.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계속 2025년 12월 29일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정수진 씨도 그 조직 사람이었나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녀는 말단이에요. 진짜 우두머리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누구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아직 모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숨어 있어요. 하지만 단서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죠?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여러 장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펜션들,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곳들이 모두 의심 장소예요.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경찰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들어가야 해요. 손님으로 위장해서요. 그리고 증거를 찾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저요. 위험하지 않나요?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경험이 있어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해요. 저는 고양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봤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영웅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하려는 거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영웅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펜션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강원도의 또 다른 산속. 이번에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준 장비들, 작은 카메라, 녹음기, 비상신호기,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숨길 수 있었습니다. 예정된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아들이 운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자리에,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또 펜션 가는 게. 저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번에는 다를 거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네, 이번 펜션은 평가도 좋대요.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3시간쯤 달렸습니다.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펜션도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펜션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차도 몇 대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있나 봤습니다. 펜션 주인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여자였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펜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평범한 펜션 같았습니다. 주인이 방을 안내했습니다. 2층에 방 3개가 있어요. 원하시는 곳 쓰세요. 우리는 각자 방을 골랐습니다. 저는 제일 안쪽 방을 택했습니다. 짐을 풀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저녁을 준비해 줬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중년 남자. 모두 평범해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식사했습니다. 주인은 계속 웃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찰했습니다. 주인의 눈빛, 행동 패턴,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식사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옷에 숨겼습니다.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 찾았습니다. 부엌 한쪽에 창고문이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평범한 식자재 창고였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혹시 숨겨진 공간이 있는지. 그때 한쪽 벽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텅 빈 것 같은 소리. 저는 그 벽을 자세히 봤습니다. 나무 패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어느 부분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눌러봤습니다. 딸깍. 벽의 일부가 열렸습니다. 숨겨진 문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밑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리도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 저는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또 다른 실험실이었습니다. 이전 펜션과 비슷했습니다. 컴퓨터들과 수조들. 하지만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 3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조심스럽게 녹화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 샘플이 도착했어요. 이번 건 더 안정적이래요. 좋아요, 바로 테스트해 봅시다. 그들은 한쪽 수조로 갔습니다. 뭔가를 꺼내서
다른 수조에 넣었습니다.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녹화했습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녹화했다고 생각했을 때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밑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지금 소리. 누가 있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거실로 나와 숨겨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뒤에 숨었습니다. 계단에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네. 착각인가. 그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습니다. 주인과 다른 손님들과 대화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점심때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피곤해. 일찍 가면 안 될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요. 짐을 쌌습니다. 주인에게 인사했습니다. 펜션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박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암호로 된 메시지. 성공했다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다고. 만나자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며 쉬었습니다. 밤이 되자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아들에게는 산책한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박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급습할 겁니다. 내일 새벽에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연구원들을 체포할 거예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두머리를 찾아야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더 할 일이 있나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가 떴습니다. 불법 생명 실험 조직 일당 검거. 전국 5곳 동시 급습. 여러 명 체포. 대량의 증거 확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며칠 후 박정우가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뒀어요.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고 실험실들을 폐쇄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찾았나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서를 찾았어요. 곧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직 위험이 남아 있어요. 조직의 잔당들이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경호를 붙여드릴게요. 당분간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우에게도.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차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더 조심하세요.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누가 오는지. 새벽이 되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펜션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펜션. 빨간 문이 있던 곳. 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빨간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계속 내려가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때 아래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명희 씨. 저는 멈췄습니다. 누구죠?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찾던 사람이에요. 우두머리요. 저는 더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끝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방이 나왔습니다. 한가운데 의자가 있었고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뒤돌아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우두머리예요. 의자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펜션 주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펜션이.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남자가 웃었습니다. 놀랐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우두머리는 아니에요. 저도 그냥 부하일 뿐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우두머리는 누구죠? 남자가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시죠?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빛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국정원 요원이라던 그 남자가.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박정우가 우두머리일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는 저를 도와줬는데. 하지만 꿈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모든 게 함정이었던 건가요? 저를 이용한 건가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박정우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망설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죠? 모니터를 봤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왜 여기에? 이 시간에?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명희 씨 저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열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박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두머리를 찾았어요.
지금 체포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럼 그가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건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우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마침내 우두머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박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교수였어요. 생명공학과. 그가 모든 실험을 기획하고 자금을 대고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교수가요.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존경받는 학자였죠. 하지만 뒤에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정말 끝난 건가요? 박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축하 파티를 해야죠.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박정우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다 됐습니다. 저는 2잔을 따랐습니다. 박정우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요? 박정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당신을 처리하는 일이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박정우가 웃었습니다. 이제 연기 그만할게요. 저는 진짜 우두머리예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꿈이 맞았습니다. 박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이용했어요. 우리 조직의 지부들을 정리하려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곳들을요. 그리고 당신이 완벽하게 해줬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체포된 사람들은? 박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다 계획이었어요. 그들은 희생양이죠. 진짜 조직은 따로 있어요. 더 크고 강력한.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럼 저를 어쩌려고?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라져야 해요.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사기가 제 팔에 찔렸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박정우의 얼굴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걸까요? 하지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직 살아있는 거겠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천히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기계 소리 같았습니다. 그 다음 촉각이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천천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 철문, 감옥 같았습니다. 저는 문으로 갔습니다.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일어났군요. 생각보다 빨리 깼네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날 왜 가뒀어요? 박정우가 웃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해요. 일이 정리될 때까지.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정리하는데요? 박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당신 가족을 처리해야죠. 당신이 사라진 걸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해요.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 박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제발. 박정우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바닥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내려다 봤습니다.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건지 고양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예요?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끝났어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에겐 힘이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힘이요? 저는 그냥 늙은 여자예요. 고양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힘이 있어요. 지금 깨울 때가 됐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제 이마에 발을 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가 몰랐던 기억들. 어렸을 때 저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미래를 예지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두려워했습니다.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약을 먹였습니다. 그 능력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 이제 깨어났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에너지를,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길을.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당신이 왜 선택됐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이 힘을 사용하세요. 당신 가족을 구하세요. 그리고 박정우를 막으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제 능력을 느꼈습니다. 철문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 경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들렸습니다. 지루하다. 빨리 교대 시간이 왔으면. 저는 그의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문을 열어봐야 해. 안을 확인해야 해. 경비가 주춤했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왔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경비를 밀쳤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제 능력이 길을 보여줬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발각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문을 통과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디인지 모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렸습니다. 숲속으로, 나무들 사이로,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빨랐습니다. 제 능력이 저를 인도했습니다. 장애물을 피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도로가 보였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중년 남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서에 가야 해요. 남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세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뒤를 보니 추격자들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일단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빨리 경찰서로 갑시다. 30분쯤 달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려서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이명희입니다. 신고할 게 있어요. 경찰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죠?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박정우. 진짜 우두머리. 납치. 경찰관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정우요. 국정원 요원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가짜예요. 진짜 범인이에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증거예요. 그가 저를 납치했어요. 경찰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왔습니다. 계급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명희 씨, 따라오세요. 조사실로 갔습니다. 자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경찰관은 녹음했습니다. 진술이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우의 신원을, 그리고 당신 주장을. 저는 물었습니다. 제 가족은 괜찮나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귓속말로 뭔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큰일입니다. 당신 아들 부부가 실종됐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 아들, 며느리, 어디 있는 거죠? 경찰관이 진정시켰습니다. 저희가 찾겠습니다. 박정우도 추적하고 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안전하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가야 해요. 제가 찾을 수 있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능력을. 하지만 보여줄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를, 그들과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희미하지만 있었습니다. 위치를 감지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경찰관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를 믿어요. 따라오세요. 경찰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따라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과 함께. 저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왼쪽. 직진. 다시 오른쪽.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느껴져요. 1시간쯤 달렸습니다.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버려진 공장 같은 건물. 여기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무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안을 살폈습니다. 저는 앞장섰습니다. 느낌을 따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한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부쉈습니다. 안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며느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죠. 우리는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박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박정우도 총을 겨눴습니다. 대치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이명희 씨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찾으셨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박정우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박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을 처음부터 지켜봤어요. 그 능력 때문에 이용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강하시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항복해요. 박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건 당신이에요.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제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박정우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을 멈췄습니다. 박정우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짓을?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기억을, 생각을, 두려움을 모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만해요. 이미 졌어요. 박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그 틈을 노렸습니다. 일제히 돌진했습니다. 부하들을 제압했습니다. 박정우도 체포했습니다.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박정우와 그의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국의 비밀 실험실들이 폐쇄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정우는 10년 전부터 이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국정원 요원 신분은 가짜였습니다.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생명 실험을 통해 생물 무기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팔려고 했습니다. 테러 조직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 덕분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제 경험을, 제 능력까지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줬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검사의 의도를 느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박정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사건 이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검은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양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고양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당신의 역할을. 저는 물었습니다. 내 역할이 뭔데요?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거예요. 어둠이 커질 때 빛이 되는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든 역할이네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미 증명했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세상에는 항상 어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있고요. 저는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모든 걸 가르쳐줘서. 고양이가 가르랑거렸습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배울 준비가 됐으니까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별들을 세며 평화로웠습니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요. 올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고양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안내자예요. 그리고 친구죠. 당신이. 그리고 고양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을. 펜션의 빨간 문, 지하의 비밀, 박정우의 배신, 그리고 제 능력의 각성. 모든 게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넓은 초원에 서 있었습니다.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오니 남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떠난 여보.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당신. 자랑스러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쉬어. 당신은 충분히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초원을 가로질러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켰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제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때, 길 잃은 아이를 찾아줄 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영웅처럼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아들은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했습니다. 곧 제가 할머니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새 생명이, 새 시작이.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일정말 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두 사실이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워요. 마치 영화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 정말 내가 겪은 일인가 싶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대단하세요. 정말로.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 이름 지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지어도 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이 지어주시면 특별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희망이는 어때? 우리 모두의 희망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족끼리.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모든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며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펼쳐질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세요. 문을 열어보세요. 빨간 문이든 어떤 색의 문이든 그 너머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위험하지만 반드시 의미 있는 그런 세계가.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문 뒤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